안녕하세요, 라이트박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포토샵 커브를 이용하여 메탈 재질을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속 재질을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금속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금속 재질은 그냥 반짝반짝거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하이그로시한 느낌의 반짝거리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모두 금속처럼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초보분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금속은 빛을 반사할 때 그 성질이 비금속과는 다른 형태를 띱니다. 보통 이렇게 물체 표면에서 반짝이는 하이라이트가 생기는 것을 스페큘러라고 하는데요. 금속은 이 하이라이트를 해당 금속이 가진 스페큘러 색으로 방출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나무, 플라스틱, 고무와 같은 비금속들은 빛을 받으면 흡수한 빛 이외의 빛을 반사하죠. 우리는 그렇게 반사된 빛이 그 물체의 고유색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죠. 붉은색 사과를 예로 들면 빛을 받은 사과는 대부분의 색을 흡수하고 붉은색만 튕겨내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과의 하이라이트, 즉 스페큘러는 붉은색을 제외한 그 반대가 되는 색들을 하이라이트로 튕겨내는데요. 지난 시간에 빛의 삼원색에 대해 설명드렸듯이 빛이 섞이면 흰색이 된다 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튕겨진 붉은색과 스페큘러 색이 서로 섞이기 때문에 비금속들은 하이라이트가 흰색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금속은 하이라이트를 각각의 금속이 지닌 고유의 스페큘러 색으로 그대로 튕겨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금속은 비금속처럼 흡수한 색 이외의 빛을 튕겨내는, 즉 디퓨즈 컬러가 없고 여러 금속의 각 속성에 해당하는 스페큘러 색만 방출한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금속의 색을 이야기할 때 붉은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과 같이 어떤 색깔로 금속의 색을 지칭하지 않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금은 금색, 은은 은색, 구리는 구리색이라고요. 이는 금속의 색은 비금속과 같은 색 분류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이제 금속의 속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앞서 설명드린 금속과 비금속의 스페큘러 반응은 빛의 삼원색이 올바로 섞인 백색 광일 때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다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붉은색 빛을 받은 금속과 비금속은 모두 붉은색을 하이라이트로 반사한다는 거예요. 파란색 빛을 받으면 파란색으로 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색광이 아닌 빛들을 사물이 받게 되면 그 색을 그대로 하이라이트로 튕겨낸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이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다면 금속 재질을 표현할 때 더 올바른 재질로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자, 지루한 이론적인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다 아는 내용인데 너무 길게 설명해서 재미도 없고 힘드셨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포토샵 커브를 사용해 금속 재질을 쉽게 표현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 제가 미리 습작으로 준비한 원더문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금속 재질로 표현하고 싶은 부분에 기본적인 쉐이딩을 적절히 넣어 주시는데 금속의 특징이 조금이라도 묻어나도록 그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갑옷 사진들을 보면서 쉐이딩을 알맞게 넣어주면 되는데요. 너무 비슷하게 흉내내서 디테일하게 다 그려 넣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심플하게 기본 쉐이딩만 넣어주면 됩니다. 커브를 이용한 뒤에 후반부에 환경광이나 반사광 등을 더 디테일하게 그려 넣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커브를 이용하기 전에는 기본 쉐이딩만 넣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표현이나 주변 환경광 또는 리플렉션된 디테일들은 커브를 사용한 뒤에 넣도록 합니다. 자, 지난번에 안내드렸던 방식대로 커브에서 이 손가락 아이콘을 이용해서 각 픽셀에 마킹을 하고 밝기를 컨트롤해서 적절히 금속처럼 보이도록 작업해주세요. 이때 형태의 굴곡을 생각해서 가장 어두워야 할 부분과 가장 밝아야 할 부분, 또 반사광이 들어가야 할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해서 각 부분들을 컨트롤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입체감이 도드라지고 더욱 금속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커브 작업 시 흰색이 과하게 표현되었다면 레벨을 사용해 밝기를 조금 낮춰주세요. 왜냐하면 가장 밝은 흰색은 후에 하이라이트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흰색으로 되어 있다면 이후에 작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하이라이트 표현이 힘들겠죠. 네, 기본 커브 작업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셨다면 그 위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쉐이딩이 어색해 보이는 부분이나
라인이 지저분한 부분들을 정리해주세요. 밑그림을 지저분하게 그렸다면 이렇게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들 수 있어요. 때문에 최대한 밑그림의 쉐이딩을 깔끔하게 그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도 나쁘지 않지만 좀 더 디테일을 원하신다면 그 위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든 뒤 음영, 리플렉션 및 환경광,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를 그려 넣습니다. 네, 이렇게 흑백으로 된 기본 밑그림은 모두 완성이 되었네요. 이제 색을 넣어야 하는데요. 역시 커브를 사용해 이렇게 색을 적절히 넣어주세요. 커브만으로 부족해서 색 조절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그 위에 휴 세츄레이션을 사용해 필요한 부분의 색만 적절히 조절해 주세요. 가슴 쪽의 색이 검청색이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바꿔야 하는데요. 이 역시 휴 세츄레이션을 사용해서 색을 바꿔줍니다. 이때 컬러라이즈를 사용하면 한 가지 색으로 보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붉은색의 크롬 재질의 금속으로 보이시죠? 이후 다른 부분들도 금색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어색해서 저는 휴 세츄레이션을 또 사용해서 금색처럼 보이도록 수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복습을 하나 해야 하는데요. 앞서 제가 금속은 해당 금속의 스페큘러 색이 하이라이트로 방출된다고 설명드렸었죠. 이렇게 금색으로 표현한 부분에 이런 식으로 흰색 스페큘러나 하이라이트를 잘못 그려 넣으면 내가 그리고자 했던 금속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재질 표현 자체가 매우 어색해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금 재질로 표현하려던 부분도 뭔가 좀 이상하고 또 이쪽 붉은 부분은 스페큘러가 붉은색 계열이 아니고 흰색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금속으로 보이지 않고 에나멜이나 비닐 재질로 보이네요. 반드시 금속 재질을 그릴 때는 해당 금속의 스페큘러 색으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백색광이 아닌 다른 색을 지닌 빛의 경우에는 그 빛의 색으로 스페큘러를 그려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핀터레스트에는 다양한 색을 지닌 금속 재질의 의상들도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도 좋고 또 이렇게 차트화된 다양한 금속 재질의 표를 한번 봐두시고 공부해 놓으시면 이후 그림 그릴 때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 최종적으로 저는 그림을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특정 무늬가 들어간 금속 장신구나 부조 형태의 객체들을 포토샵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해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